네, 우리 시장은 상승은 반가웠지만 상승 폭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뉴욕 증시는 말 그대로 시원하게 올라줬습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조연 기자와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기자, 뉴욕 증시가 기다리던 산타는 역시나 연준이었네요. 맞습니다. 바로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 속도를 당장 이번 12월 미팅에서 늦출 수 있다 기정사실화했는데요. 연준은 오는 14일 올해 마지막 FOMC를 열고 또 마지막 기준금리 결정도 진행합니다. 이를 앞두고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오늘 파월 의장이 연설이 있었는데 먼저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The time for moderating the pace of rate increases may come as soon as the December meeting. We have a risk management balance to strike, and we think that slowing down at this point is a good way to balance the risks of overtime. 네, 기존의 긴축 기조를 크게 바꾸지는 않았지만 12월 FOMC에서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기정사실화되는 순간이었는데요. 이 경우 미국의 기준금리는 4.25에서 4.5%가 됩니다. 다만 파월은 역사는 성급한 완화 정책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강조하면서 피복 가능성은 경계했습니다. 사실 그간 월가에서도 12월 50bp 인상 전망은 쭉 나오고 있었던 얘기였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파월 의장의 입을 통해서 직접 확인을 하고 또 시장 안도감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사실 앞서서도 다루긴 했지만 인상 속도는 조절하지만 최종 금리는 더 높일 수 있다는 이런 의견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발언을 한번 살펴볼까요? 최종 금리 수준에 대해서는 9월 예상, 그러니까 4.6%보다는 높을 것. 이 정도는 저희가 알고 있었던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상 큰 힌트는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한 수준이 나름대로 나는 갖고 있지만 이보다 올릴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시장이 조금 비둘기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또 눈에 띄었던 것은 파월 의장이 미 경기 수준에 대해서 경기 침체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인데요. 연착륙을 이야기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연착륙 길에 있다고 믿는다. 실업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지만 심각한 경기 침체는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같은 날 오늘 나온 지표가 있어요. 고용 지표가 다소 부진했습니다. 민간 고용이 시장 예상치를 훨씬 밑도는 12만 7천 개 늘어났는데 그쳤는데요. 이는 월가 예상도 못 미치고 전달 한 절반 수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연준의 긴축이 일자리 창출과 임금 상승에는 영향을 미치겠지만 인플레이션도 잡고 또 경기 침체도 적절하게 막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겠다. 이런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인플레이션도 잡고 경기 침체도 막겠다. 정말 그런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현지 시간 2일에 또 미국 노동부 고용 보고서가 나오니까 이 부분까지는 또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월가 분석도 들어볼 텐데 사실 이렇게 된 이상 산타 랠리 기대가 이전보다는 훨씬 커졌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가장 큰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이른바 매파 망치가 없어졌다.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요.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제 JP모건의 분석인데 단기적으로 시장이 올 연말에서 내년 1분기 사이에 새로운 저점을 테스트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내놓았기 때문에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제는 이제 강세를 이어갈 종목 그리고 선호주에 대한 분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0년간 12월에 강세를 나타냈던 탑 10 주식들입니다. 살펴보시면 구글과 브로드컴, 포티넷, 퀄컴 등 IT 기업들이 눈에 띄고요. 기업들이 많네요. 그렇죠. 그리고 1위가 바로 시저 엔터테인먼트인데요. 카지노 기업입니다. 한 8% 넘는 상승률을 보였는데 올해는 좀 하락세가 강했습니다. 47%였고요. 다만 3분기 실적이 좋아서 12월에 시장이 좀 주목하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최근 밥 아이거 CEO가 복귀한 디즈니도 보이시고요. 그다음 대형 항공사 델타도 평균 3% 넘는 상승률 나타냈습니다. 올 연말 여행 레저주 선전이 또 기대되고 있고요. 이들은 평균 목표가 대비 25% 상승 여력이 있었습니다. 물론 과거 실적이 미래 수익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점은 유의하시고 투자하셔야 합니다. 전통적으로 12월에 강세를 보인 업종들이 이번에도 잘 갈 수 있을지 또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12월은 또 내년을 준비하는 달이기 때문에 12월에 들어서면 2023년 전망이 정말 쏟아질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월가에서 최근에 한 목소리로 강조하는 업종이 있다면서요? 네, 벌써부터 목소리를 모아서 내는 곳이
빅테크 말고 빅오일 이런 말이 있는데요. 빅오일. 네, 바로 그 주인공 에너지주입니다. 근데 뭐 최근이긴 하지만 사실 유가 하락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현재 국제 유가 하락세가 단기적이다라는 분석이 우세하고요. 네. 또 현재 가격 수준에서도 정유주의 추가 상승 여력이 크다는 주장이 여러 IB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먼저 골드만삭스 제프 커리 글로벌 원자재 부문 수석 책임자의 한번 분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근거로 제시한 데이터인데요. 예. 이 최근 원유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기업 주가 계속 오를 수 있다라고 했는데 보시면 노란색이 브렌트유 선물 가격이고요. 예. 파란색이 이제 주요 원유 또 가스 생산 기업을 담은 ETF의 지수 추이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 또 19년까지 보시면 프라이스 갭,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상당히 나 있죠. 예. 100달러 이상이 나 있는데 현재는 한 66달러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원유 대비 에너지주에 붙는 프리미엄이 아직 과거에 비해 적다라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월가의 베테랑 분석가 톰리 역시 에너지 업종이 현 수준에서 2배 정도는 더 오를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내년 3월까지 기간에서 가장 수익률이 좋은 업종으로 에너지주를 꼽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투자은행 제프리스는 단기보다는 더 장기적으로 에너지주에 투자하라 이런 조언을 했는데요. 올해 S&P 기업 중 에너지가 최고의 성과를 거뒀음에도 여전히 다른 산업에 비해 저렴하다며 지난 10년간 업스트림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만큼 내년 최고 수준의 잉여 현금 흐름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선호주로 추천한 기업은 엑슨모빌, 코노코필립스, 발레로 그리고 슐럼버거 등이었습니다.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 12월 FMC도 남아있는 만큼 아직은 살필 게 많은 장이지만 내년 3월쯤까지의 흐름은 어느 정도 월가에서 예측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에너지 관련주들 분석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웨스트 조연 기자였습니다.